역사에서 만나는 경제 이야기 전설의 김선생 시간입니다. 과거를 깨워 현재를 밝히는 역사 커뮤니케이터죠. 재원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미도파 백화점이 훗날 롯데 영플라자 명동점으로 바뀌게 됐다. 여기까지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표적인 유통회사 롯데 네.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달라. 네. 예, 말씀 좀 해주세요. 저도 잘 몰라요. 맨날 겸손하시게. 아,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박종원 교수님이 훨씬 아유, 더 잘 아시니까. 아닙니다. 네. 뭐 하나씩 이야기를 하면 일단 제일 많이 롯데로 제가 뭐 특강을 하거나 뭐 이럴 때마다 가장 많이 묻는 질문으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롯데는 어느 나라 기업일까? 아,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네. 어느 나라 기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는 우리 기업이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한국 기업이다. 네. 네. 아직도 논란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창업자겠죠, 창업자. 그렇죠. 창업자의 국적인데 혹시 신교코의 정확한 국적이 뭔지는 아시죠? 예, 한국인 아닙니까? 한국인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그냥 딱 잘라서 한국인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제일교포이기 때문인데요. 네. 제일교포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제 제일조선인이었었던 거죠.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됐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21년생이고요. 울산 사람입니다. 네. 울산 사람이고 원래는 이제 농사일을 좀 거들고 학교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졸업 후에도 또 돈을 벌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욕망이 굉장히 컸던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네. 왜냐하면 일본으로 건너갈 때 일단 와이프가 있었거든요. 네. 딸도 있었고 예. 두고 갑니다. 맞아요. 욕망이 굉장히 컸었던 사람인 예. 거죠. 그래서 두고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면서 제일조선인으로서 이제 삶을 예.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뭐 돈을 많이 갖고 간 게 아니니까 뭐 우유 배달도 하고 뭐 이런저런 잡일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거를 하다가 와세다 실업학교 고등부에 들어갑니다. 예. 요게 이제 일제 시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모모 되게 유수의 대학 예. 앞에 실업학교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예. 대학은 아닙니다. 예. 이건 뭐 도쿄대도 마찬가지고 교토대도 마찬가지고 뒤에 실업학교가 붙으면 이 당시의 어떤 교육 체제 속에서 지금이랑 딱 잘라 비교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라가기 전에 중간 과정이 하나 있어요. 네. 고고 수업을 받았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화학공학과에 들어가 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학업을 이어가다가 예. 이게 원래 좀 이렇게 사업을 크게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예. 이건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운입니다. 예. 큰 운이인 거죠. 이분도 이제 큰 운이 한번 따랐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성실함을 좀 높게 사줬었던 어떤 한 분이 5만 엔이라는 당시로서도 굉장히 거금이에요. 그래요. 네, 굉장히 거금이죠. 엄청난 거금입니다. 거금을 주고 공장을 설립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밥솥 만드는 공장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아주 이제 본인의 인생에서는 조금 안타깝게도 예. 한국인의 어떤 그 역사에서 볼 때는 굉장히 다행인 건데 예. 미군의 폭격이 시작됩니다. 도쿄에. 근데 이때 이제 폭격으로 망하죠. 예. 망하게 되고 해방은 됐는데 요것도 진짜 대단한 선택입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남아 계시는구나. 일본에 계속 남아 계신 거죠. 근데 예. 이거는 사실 특별한 경우는 아니에요. 예. 제일조선인들이 많이 돌아오지 못했고 못했다라고 표현해야 될지 않았다고 표현해야 될지 예, 예. 모르겠지만 제일교포분들이 이때 여러 좀 그 한국으로 돌아오기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었어요. 요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건 네, 따로 네. 다뤄도 될 만큼 중요한 네, 건데 네. 일단 그 제일 컸었던 게 일본에 있었던 재산을 거의 다 놓고 가게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자산이 일본에 묶여 있고 그게 뭐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두고 한국으로 돌아간다? 근데 한국의 상황은 아직 나라가 서지도 못했고 네. 그리고 이래저래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러다 보니 좀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네. 사실 그분들이 다 제일교포의 시작인 거거든요. 이제 네. 신격호도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다시 이제 돈을 빌려가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네. 그때 빌려서 처음으로 이제 성공을 했었던 게 비누 만드는 공장, 포마드 만드는 공장. 예. 뭐 이런 걸로 일단 한번 크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 정도 돈을 벌 수 있을 정도로 사업은 성공을 하게 됩니다. 예. 워낙 성실하고 또 똑똑하고 네. 또 외모도 정말 잘생겼잖아요. 잘생겼습니다. 정말 이때 당시 잘생겼잖아요. 사진 보면. 그러니까 네. 돈을 쉽게 빌리셨나 봐. 신뢰가는 얼굴 뭐 그런 걸 수도 있죠. 하여튼 근데 저는 바로 그래서 껌을 만드신 줄 알았는데 네. 껌 얘기는 안 나오네요. 바로 껌을 만들지는 않고요. 예. 48년에 예. 롯데라는 이름을 만들면서 이제 껌 장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화들은 사실 본인이 성공한 뒤에 네. 본인이 쓴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뭐 다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 껌을 만들기 위해 당시 시판되고 있는 모든 껌을 씹어봤다. 맞아요. 뭐 이런 경우들은 모든 성공한 사업가들한테 이제 있는 거긴 합니다만, 그렇죠. 뭐 또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껌을 씹다가 이게 앞으로 조금 이게 사업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일단 시작하자마자 대박이 납니다. 네. 대박이 나가지고 뭐 그 껌을 만드는 연구소 앞에 새벽마다 줄을 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48년에 이제 롯데라고 하는 거를 주식회사 롯데라고 하는 거를 만들고 종업원 10명에 자본금 100만 엔으로. 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시작할 때부터 규모가 있기 시작을 한 거죠. 예. 그렇게 이제 롯데가 설립이 되는데 요게 일본으로 건너간 지 8년째 되던 해요. 이야. 꽤 빨리 성공을 한 예. 거죠. 이 정도면 엄청나게 빨리 성공을 한 겁니다. 근데 롯데라는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그 샤롯데 맞죠? 맞습니다. 네. 예.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예. 나오는 샤롯데에서 유명한 건데 이게 본인이 그렇게 재밌게 읽었대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롯데 건물들 있잖아요. 호텔이나 롯데 월드나 가보면 다 샤롯데라고. 샤롯데랑 이름도 붙여 있고 네. 동상이 있어요. 꼭. 맞아요. 네. 이걸 굉장히 좋아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아무튼 거기에서 이제 유래를 하게 됩니다. 예. 자, 이렇게 롯데가 어떻게 설립됐고 누구에 의해서 설립됐는지 알아봤는데 롯데가 한국에 들어온 건 언제입니까? 요게 조금 복잡합니다. 네. 본인이 직접 들어와가지고 정상적으로 요 땡땡 치고 정상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건 67년이에요. 67년. 그런데 65년에 한일협정으로 국교가 이제 정상화가 되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 박정희 정권 시기에 이 시기에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는 해외 자본 유치입니다. 외자 유치. 외자 유치가 네. 굉장히 중요했는데 너무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박정희 정권이 봤을 때 그렇죠. 한국인이고. 한국인이고 국적도 지금 한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본에서 큰 사업을 했고. 크게 성공한 사람이 있다. 예.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럼요. 바로 접촉을 하고요. 예. 바로 접촉을 해서 이제 한국에서 당신이 번 돈으로 일본에서 번 돈으로 한국에서 사업도 한번 해볼 생각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적으로 추진됐었던 것 중에 초기에 추진된 것 중에 하나는 철강 사업이었습니다. 원래는. 철강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박정희 정권이 선택하게 되는데 철강은 워낙 기반 산업이기도 예. 하고 하다 보니까 이건 국가가 하자라고 결정을 해서 이제 그게 포철이 되는 건데 네. 이제 그 포철 정도를 맡기려고 했을 만큼 처음부터 신뢰를 갖고 시작을 하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포철로 이제 결국은 롯데가 못 가져가게 되지만 네. 67년에 이제 롯데 제과를 설립을 하면서 예. 이때 뭐 처음부터 시작할 때 500명의 중견 기업으로 시작을 합니다. 500명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예. 요 방식도 조금 독특합니다. 어떻게요? 본인은 사장 자리에 앉고요. 예. 회장 자리에 당시에 이제 전 경제부총리였었죠. 유창순 씨를 회장으로 올리고 네. 본인은 사장으로 앉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한일 간에 뭔가 이렇게 좀 국교 정상화 이후에 큰 빅딜을 성사한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롯데라는 이름으로 신격호를 중심으로 한국에서의 사업이 시작되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한번 시도를 합니다. 언제요? 이미 그 전에 시도를 한번 했었어요. 예. 그게 이제 58년에 네. 신격호가 동생들이 여럿 있어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예. 신격호와 신격호의 동생들은 모두 사이가 안 좋습니다. 아. 사이가 왜 안 좋냐면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그게 예. 뭐냐면
동생이었었던 이제 신철호한테 58년에 300만 원을 송금한 다음에 롯데화학공업이라는 걸 설립을 이미 했었었어요. 이게 근데 나중에 그 롯데제가를 설립하기 이전에 이미 한번 경영권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름이 신격호 이름으로 들어올 수 없거든요. 아, 그렇죠. 아직 국교정사 예. 이전이기도 하고 일본에 있는 사업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신격호가 동생한테 돈을 빌려주고 대신하라고 한 거였어요. 예. 그런데 동생이 그걸로 사업을 해봤더니 네. 장사가 된다는 말이죠. 예. 욕심나지 않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런데 갑자기 형이 들어왔네. 네. 아, 경영권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싸워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공문서 위조 혐의로 예. 동생을 붙잡아가게끔 해요. 이거는 좀 로비를 한 것 같네요. 그럴 수 있죠. 예. 본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사업을 시작해야 되니까. 그래서 동생을 구속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인 걸로 이제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도 사실 동생들이랑 싸움은 여러 번 있었어요. 네. 제일 유명한 거는 이제 롯데와 농심의 싸움. 농심. 그건 이제 너무나도 유명한. 신춘호 맞습니다. 회장인가요? 예. 이게 결국은 신춘호랑도 동생 신춘호랑도 사업을 같이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동생이 롯데 이름을 안 쓰는 걸로 하고 농심이라는 이름으로 나가게 되고 각자의 길을 걷게 되고요. 죽는 순간까지도 동생과는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야, 진짜 비정하네요. 예. 네. 돈 앞에서는 예. 그렇네요. 그래서 신격호 회장은 라면 대신 껌에 집중하게 된 겁니까? 뭐 껌만 팔아서 이 정도로 이제 재벌이 야, 되기는 이제 대단하네. 힘들고 껌으로 근데 성공을 크게 해요. 예. 근데 껌이 이거는 경영 능력인 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왜냐하면 이미 사실 일본에서도 껌으로 유명한 회사들이 많았어요. 그때 제일 유명했었던 게 이제 하리스라는 회사, 지금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리스라는 회사를 금방 따라잡습니다. 이게 여러 개의 어떤 그 사업 수완을 보여주는데 재밌는 놀이 같은 것들을 만들어요. 껌에다가 뭐 이렇게 막대기를 하나 꽂아준다던가 껌이랑 같이 이거 불라고 네. 껌 후 이렇게 부는 거 같은 걸 이렇게 만들면서 하리스를 금방 따라잡고요. 금방 따라잡았었던 것 중에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미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미스 롯데 선발대회를 합니다. 아, 이게 일본에서부터 한 겁니까? 일본에서부터 합니다. 일본에서부터 미스 롯데 선발대회를 하고요. 이거는 한국에서도 사실 요게 잘 먹혀 들어가는데 롯데는 광고를 잘합니다. 예, 광고 잘하죠. 노래는 저희 딱 들으면 바로 아는 노래. 잊혀지지가 않아요. 네, 껌이라면 역시 예. 롯데. 그 이제 껌 광고를 아주 이때 당시로서는 이제 센세이셔널하게 껌 광고를 하면서 일본에서 이미 껌 시장의 장악률이 70% 넘어가거든요. 이야, 다 먹었네. 그렇죠. 거의 다 먹은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초콜릿 만드는 사업. 예. 해서 그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가나 초콜릿 같은 경우 이미 64년에 네. 일본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거가 이제 성공을 하니까 뭐 캔디,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을 손을 대는 제품마다 일본에서 이미 성공을 해요. 예. 그리고 요것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국 기업들이 원래 많이 했었던 게 이제 패스트 팔로우라고 이제 네. 일본 거를 빨리 따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롯데는 패스트 팔로우라고 말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예. 왜냐면 본인들이 직접 했던 거거든요. 일본에서 성공했었던 모델을 그대로 한국에다가 합니다. 다시 하는. 아.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했었던 거니까 뭐 눈치 볼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물론 이제 이때 당시 일본과 한국의 경제력 차이가 굉장히 좀 심했지만 예. 이 제과 정도에서는 이게 좀 잘 먹혀 들어가서요. 그 이후로도 계속 뭐 그 초콜릿 했었던 거 그대로 먹혀서 들어가고 뭐 껌은 말할 것도 없었고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것들도 한국에서도 쭉쭉쭉 성공을 하게 되고 네. 특히나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 껌 장사에서 가장 큰 라이벌이라고 한다면 아, 혜택껌. 혜택껌이죠. 예. 이미 사실 혜택껌은 장악력이 굉장히 높았는데 롯데가 일본에서 했었던 거를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하기 시작하면서 예. 이 쌍두마차로 사실 쌍두마차라고 하기엔 롯데가 훨씬 앞서갑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껌 장사로서는 롯데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됐었던 거고 제일 유명했었던 거 세 개를 대라. 그럼 이제 광고에도 나오는 예. 주시우레시 프레시민트 스피아민트. 이야, 이거 아직도 팔리나요? 그럼요. 오. 지금도 잘 팔립니다. 그거를 1972년에 팔기 시작을 해가지고 요게 한국에서 어떻게 성공하냐면
이 광고 문구로도 그렇게 나와요. 네. 우리 건 큽니다. 크다. 아. 이게 당시에는 그 5개 정도가 들어갔었는데 원래 예. 6개 하나를 더 넣고요. 가격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전에 있었던 껌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껌의 크기가 네. 지금 우리가 아는 껌의 크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 자일리톨 네. 그 알맹이 껌 하나 정도 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롯데 껌이 나오면서 크기를 키우죠. 아, 그 지금의 은박 형태로 된 그 크기로. 맞습니다. 아. 그 정도 크기로 키우고 6개까지 넣어주는데 네. 가격은 같게 하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을 확 하고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거죠. 네. 이렇게 껌이라든가 제과 사업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 롯데.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건요. 네. 그 당시에는 강남이 개발되기도 전이었고 네. 어찌 보면 서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우리 사대문 안쪽이 다였는데 그렇죠. 거기에 제일 알토란 같은 땅을 전부 다 롯데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거고 도대체 언제부터 덩치를 키워서 이렇게 된 건지가 궁금해서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롯데가 한국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네. 발판을 마련해 준 기회였는데 롯데에게는 크게 2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기회가 이제 소공동 개발인 건데 방금 네. 말씀하신 그게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가의 어떤 경제 개발 방향성과 롯데 사업 수완이 좀 잘 만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970년대에 서울에는 그럴싸한 호텔이 몇 개 없습니다. 네. 워커힐 하나 있었고 뭐 소공동만 한번 보자고 한다고 하면 이 근처를 한번 보자고 한다고 하면 조선호텔 네. 있었고요. 반도호텔 정도 있을 때였어요. 이때 당시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3만 명을 조금 넘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정부에서 이때 박정희 정권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70년대 들어가면서부터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게 아마 요때 무렵에 일본에서 오사카 박람회 예. 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시아로 관광으로 오는 외국인들이 많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일본 놀러 온 김에 네. 한국도 많이 놀러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실은 헛된 꿈을 꾸기 시작을 하는 건데 예. 그러면서 이제 여러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호텔 사업하라고 꼬시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뭐 기업주들 입장에서 네. 3만 명 관광객 1년에 3만 명 그렇죠. 바라보면서 네. 호텔 사업에 뛰어든다는 게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였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다 안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걸 롯데가 물어버리죠. 아. 근데 이게 그냥 문 거는 아니고요. 이때쯤에 롯데껌에 문제가 한번 생깁니다. 뭔가요? 이 롯데껌에 이제 쌀가루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근데 이게 뭐 기획된 건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네. 이게 이제 은막지로 싸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좀 쌀가루가 섞였는지 예. 아니면 이걸로 압박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었던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쌀가루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롯데제과가 3개월 동안 제조 정지 명령을 받게 되거든요. 네. 요때 이제 정부가 박정희 정권에서 타협안을 내는 거죠. 예. 풀어줄 테니 호텔 지어라? 호텔 지어라. 아. 라고 타협안을 내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신격호 회장이 물게 됩니다. 예. 그런데 굉장한 특혜를 줍니다. 그렇죠. 엄청난 특혜를 주게 돼요. 일단 반도호텔 영업권을 주고요. 예. 그 주변에 있는 부동산을 다 풀어주고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를 모두 면제해 줍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특정 기업에게? 이때 이제 핑계댈 건이 있어요. 그래요. 그게 외자 도입법. 아, 그렇네. 네. 외국인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한국인이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사실상은 탈세되고 아. 엄청난 특혜인 거죠. 예. 그래서 이 사실상의 엄청난 특혜를 주게 되고 이제 신격호 회장이 약간 스타일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기왕에 할 거면 크게 한다. 확실하게 하자. 그리고 약간 그 신격호 회장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약간 이 사람의 이제 성격인 것 같은데 네. 기왕 지을 거면 한국에서 제일 높은 걸로 지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짓는 호텔을 당시 서울에서 제일 높은 건물로. 네. 그래서 지금의 이제 롯데 호텔 건물 굉장히 지금도 맞아요. 높습니다. 예. 소공동에서 보면은 그만큼 높은 건물 요즘에는 이제 그 종로 쪽에 높은 건물들이 많지만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그럼요. 높은 건물로 짓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게 원래 이 당시에 요 소공동 자리는 네. 정부가 다 땅 소유주고 정부 기관이 많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그냥 싸게 그냥 불화한 거네요.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요 자리가 이제 국제호텔 자리였었는데 예. 그 호텔 자리 영어권 그 소유권 자체를 이제 국가가 갖고 있었고 그 국가가 갖고 있었던 거에 대한 영어권을 주면서 그 주변에 있는 뭐 다른 부동산에 대한 뭐 그 세금까지도 면제해 준 거니까 사실 국가 밀어준 사업인 거죠. 어찌 보면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그 당시에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내부에 투자할 자금도 없고 네. 투자하겠다는 적극성 가진 기업인도 없던 그렇죠. 그 시절에 마치 요즘 우리나라 기업들이 야 테슬라가 한국에 공장 지을지도 모른대라고 했을 때 난리가 났던 것처럼 그렇죠. 외국 기업 또는 외국 기업인 유치하는 것처럼 신격호를 일정 부분 모셔왔고 그렇죠. 특혜도 줬고 네.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네. 결론 내도 되겠네요. 그럼요. 그 왜 그러냐면 65년에 한일국교 정상화가 되고 난 다음에 신격호가 한국으로 비행기 타고 넘어와 가지고 내리는 장면이 보도가 될 정도였어요. 이야 일론 머스크였네. 네. 일본에서 성공한 예. 일본에서 성공한 제일 요포가 네. 이제 성공해가지고 한국으로 금이환영해서 해서 고국에 투자한다. 투자를 한다. 이거는 엄청난 이슈죠. 그러면 이게 나름대로 탈세 여부도 있을 수 있는 네네네. 것도 좀 무마해줬고 네. 사업의 편의도 정부가 많이 봐줬고 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는 어찌 보면 필요할지 모르는 외자 유치를 해온 건데 그렇죠.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잘한 일인가요? 못한 일인가요?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 당황하시네. 왜냐하면요. 네네네. 요즘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자기 불러주는 사람들, 불러주는 국가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내가 어디다 공장 지을지 고민할 때 거기선 저에게 뭘 특혜를 주실 건데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기존의 기업 활동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아니 왜 저 친구만 세금을 깎아주고 왜 저 친구만 인허가를 다 풀어주냐?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잖아요. 그렇죠. 이 고민을 계속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거는 시기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시점의 문제. 네. 왜냐하면 요때는 일론 머스크 같이 성장할 수 있거나 네. 성공한 한국인 사업가를 찾기가 힘들어요. 음, 사실 이 시기에는 재벌이라는 개념이 아직 만들어지기도 전이고요. 그렇네요. 대자본 정도. 예. 이제 현대도 막 날개를 좀 필까 말까 하고 있고. 네. 삼성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이전부터 대자본이기는 했지만 문어발 확장을 하기는 이전이기도 네, 했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일본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한국으로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 특혜를 준다라고 하는 건 그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사실은 뭐 그 당시에는 사회적 수용성이 있었군요.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네. 사실 뭐 물론 이제 테슬라나 일론 머스크처럼 이미 뭔가 그런 혁신적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없지만 예. 그럴 수 있을 만한 뭐 성공한 스타트업들이나 네. 그런 한국 자본은 네.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시점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로서는 이거 말고는 대안을 찾기는 어려운 시점이었다. 예. 그런 면에서는 이제 양자가 윈윈한 거죠. 네. 방금 잘하시네. 자, 그런데 이렇게 성장하던 롯데 새로운 분야로 진출할 때마다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신격호 회장 시절까지는 돈을 빌리지 않습니다. 그래요. 내 돈 내산. 내가 번 돈으로 내가 한다. 예. 그리고 이거는 주식을 거의 팔지도 않아요. 그 상장 회사도 별로 없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 돈으로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사업한다라는 걸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자금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막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M&A를 할 때도 자기 돈으로 해요. 예. 뭐 어디서 이렇게 빌려오거나 그러지 않고요. 계속적으로 확장을 합니다. 지금의 이제 롯데 칠성이라고 하는 칠성 한미음료, 삼강산업, 그다음에 전자제품까지 나아가거든요. 파이오니아 예. 그거 사들여가지고 옛날에 그 집에 이거 갖고 계신 분들 많았어요. 많았죠. 롯데 전축. 맞아요. 네, 이거 이제 그것도 이제 승승장구를 하게 되고 예. 나중에는 이제 롯데가 이제 프로야구 팀까지도 만들어가지고 부산에도 진출을 하게 되고 하면서 이제 쭉 성장을 하게 되다가 정점을 찍는 게 이제 89년에 예. 이게 이제 롯데 월드를 그렇네요. 테마파크. 지으면서 롯데 호텔, 롯데 백화점,
롯데 월드를 묶는 잠실과 부산에 어떻게 보면 대형 복합 시설 예. 같은 것들을 만들면서 성장을 하게 되고 가장 큰 위기 극복이라고 한다면 IMF였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자금 같은 경우에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빌린 돈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때 확 하고 더 크게 확장을 하게 되면서 재계 순위 5위까지 오르는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신격호 회장이 말년서부터 이제 지배 구조를 조금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예.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일본 기업이냐 한국 기업이냐 예. 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신동빈 회장과 이 어떤 그런 갈등들 이런 게 나오고 지금 이제 신동빈 체제에서 그 문제들이 결국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지금까지도 조금 문제가 되는 걸로 조금 이어지는 상황을 만들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한국 기업입니까? 일본 기업입니까? 오너 일가는 네. 한국인 제일교포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배 구조에서 지금도 계속 문제가 되는 것처럼 예. 이 기업은 사실 오너 하나로 돌아가는 그건 아니죠. 게 아니잖아요. 예. 주식회사인데. 네. 근데 이 주식회사의 모습에서는 일본에 있는 그 어떤 그 지분들이 네. 한국 롯데에도 손을 많이 뻗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네. 그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지금의 오너 일가의 어떤 그런 문제들 이제 만들어지는 문제들을 보면 예. 딱 잘라서 롯데가 한국 기업이냐 한국에서의 매출이 이미 사실 한일 롯데로 봤을 때 한국 롯데가 9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예, 맞아요. 매출 매출은. 자체는 예. 그런데 지배 구조에 있어서 일본 계열사의 그 어떤 지분이 예. 조금 기업의 어떤 그런 컨트롤에 좀 영향을 미친다는 면에서는 딱 잘라서 이게 한국 기업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매출만 보고 9대 1이니까 한국 기업인지 생각했는데 또 지배구 좀 복잡하군요. 네, 지배 구조가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꼭 필요해서 모셔왔던 신격호 회장의 롯데 앞으로는 우리나라엔 또 어떤 기여를 해줄지 기대와 이런 것도 가져봅니다. 네. 지금까지 재원 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